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통합비서관 강준욱 비서관이 물러나게 됐는데 네. 그가 쓴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우리 이정주 기자가 여러 차례 읽었다면서요? 아,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통독 한 분하고 이제 음. 정독으로 이해도. 그래서 어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오늘 경향 TV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껴 왔거든요, 사실은. 이거 제가 신림동에 사던 짓인데 인덱스 보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인덱스가 많은 거 보니까 네. 핵심을 못 추려서 고시가 안 됐나 봐. 아, 그럴 수 있죠. 저한테는 다 중요해 보이거든. 이러니까 만약 시험장 들어가면 헷갈려. 그러나 이건 안 헷갈립니다. 아니 보니까 지금 네. 언론에 공개된 게 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 이정주 기자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해.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이제 내돈내산 22,000원짜리예요. 야 22,000원. 네, 여러분은 사지 비싸다 마세요. 비싸. 예. 네, 저는 진짜 이거 완전 가슴이 쓰립니다. 절대 사지 말라고 제가 사서 해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일세했거든요, 이제. 근데 내돈내산으로 했는데 솔직히 이게 일요일부터 기사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 한겨레하고 이제 뭐 통신사들 음. 이 보면 이제 같은 매체지만 일요일날 바쁘잖아요, 기자들. 그래서 이제 목차 몇 개 보고 이제 깔짝깔짝 쓴 거야. 제가 이제 싹 읽어 보니까 얘네가 지금 쪼개서 쓰고 있더라고.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일요일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네. 단독 보도를 두 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네. 비서관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다라는 것과 함께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그렇죠. 이 책에 남겼다 이런 부분을 기사로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목차에 보면 뭐 의료개혁, 민생지원금 이러면서 계엄, 뭐 법치, 나의 생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딱 기사가 될 만한 야마를 콕 꼽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도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기사로만 봤을 때는 아니 뭐 국민 통합이라는 게 사실 좌우의 통합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뭐 중도 우파를 좀 스스로 천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조금 중도 좌파에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을 같이 갖고 가는 어차피 국민통합 비서관이 2명이거든요. 오른쪽 왼쪽에 한 명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네. 예,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 분이 오신다면 뭐 합리적으로 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이나 어. 예, 뭐 예를 들면 보유세 문제, 부동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최저임금 문제 이런 정책적으로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다르다고 꼭 악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건 네. 정책의 영역이고 근데 제가 이거 싹 읽어보니까 이 강 비서님 오늘 아침에 도망가셨는데 제가 오늘 장사하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보니까 이거는 이분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돼. 이거 이 읽어보면 책을 알아요. 완독을 해둔 결과 네. 우리 이정주 기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분한테 네. 죄송한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도예요? 네.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근거를 들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안 나온 내용 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온 거. 제가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207페이지예요. 207페이지. 이게 이제 탄핵 과정에서 음.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페이지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그래 옹호했잖아. 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탄핵이 예를 들면 계엄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견해와 아니라는 견해가 대체로 반반인 듯 보이고 이제 3월달에 5대3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 예, 저는 그렇게 야박한 놈이 아니거든요. 상상은 자유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계엄 사태의 발생이 궁극적으로 양쪽 정치 진영의 지지율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5대5 이때 대드락 걸렸다 이거죠.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민주화라는 대세를 거머쥔 야당 세력의 힘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포인트인데 거의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의 성향은 이런 생각을 더욱 강화한다. 그러니까 헌재가 오염됐다. 좌파에 오염됐다고 네.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야, 그러면서 네.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지만 자기 바람을 썼어요. 기각을 바라지만 바라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남태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났으니까 한 소리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때 시위를 했습니다. 그 지기현이 구속 취소시키고 맞아요. 한남동에서 네. 총권내라고 자빠졌고 윤석열이가 얼마나 많은 걸 당했어요. 헌재에서 5대3 조의대 파기환송. 그 수많은 진짜 물과 산과 강을 건너서 꼭 이재명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척결할 때 얼마나 시민들이 많은 희생을 했냐고요. 험난했습니다. 네. 근데 자기는 네. 탄핵 심판이 기각되길 바랬대요. 기각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구경 기자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그러니까요. 연평도 네. 왔어요 우리. 저만 갔나요?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제가 이제 그날 당일에 일요일에 사실은 처음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여러 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아까 말한 대로 한겨레 신문에 단독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날이 왜 바빴냐면 기본적으로 그 강선우 기자는 강선우 후보. 장관은 네. 후보자는 유임으로 가닥을 잡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날리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쓰기 너무 바빴다는 거야. 바빴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 문자 공지가 하나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관련해 가지고 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강 비서관이 강준욱 비서관이 실제로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 공지가 나오니까 기자들은 그 기사를 축소해서 그냥 논란 정도로 소화를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다음날 넘어가 보니까 이 책을 여러 기자들이 탐독하게 되면서 그렇죠. 우죽순교수로 쏟아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나 판단을 한 건데 그 상간에 사실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는 게 그 제가 대통령 출입기자 네.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하는 얘기가 그 고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준욱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임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왔냐? 검증해서 거르지 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보수 쪽 목소리 들으려고 쓴 인사니까 좀 헤아려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책을 써서 논란이 될 사람인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보수도 끌어안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도 받아보자고 작정하고 한 인사라는 게 그 사람의 보낸 문자에서 행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건 확신범이죠. 확신범이고 제가 그 가장 여기서 또 어이없는 게 그 여기 그 책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나와요. 이 책 딱 한 번 나오거든요. 한번 예, 231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보지시 말라고 제가. 예, 보면 이거 얼척 없어요, 진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랑 권양숙 여사를 비교하는 파트를 이제 경강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영부인의 잘못으로 보이는 행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그 눈높이는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부인을 처벌할 수 있는 남편은 별로 없다. 노무현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제 좌익 경력 장인, 좌익 경력 뭐 처가에 대해서 비난이 자기 부인 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아내를 버려 말입니까? 이렇게 했다면서 자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한동훈이 뭐 말한 것도 이렇게 한동훈이 나설 일이 아니다 하면서 김건희를 이제 옹호하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그 권양숙 여사는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예요. 그렇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좌익 경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근 해방 전후사에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 잘못도 아닐 뿐더러 그렇지. 그 반공 좌익 네. 박안서 뭐 소설가의 소설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런 어떻게 자리매김된 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대선에서 튀어나오면서 하나의 서사가 된 거거든요. 그거랑 범죄자 김건희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김건희는 본인이 양평 바꾸고 본인이 샤넬 바꾸고 본인이 디올백 받았어요. 네. 지금 이정주 기자 성토하는 사이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정말로 저희가 강준욱 전 너무- 비서관 얘기 가지고 예. 그나마 정리돼서 다행인데 예. 그 장윤선 선배도 예. 정말로 보도 보면서 분통 터지셨죠? 예, 아니 네. 그리고 저도 어제 요 시간보다는 조금 앞선 시간에 누가 추천했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빨리 써야 되는데 네, 오늘 아침까지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증해서 고르지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받아보자라는 취지가 상당히 강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도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주변을 쭉 취재를 했더니 이건 실수가 아니다. 실수가 네,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다. 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음.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 거냐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의 판단은 뭐 취지는 나쁘지 않는 게 아닌가? 좀 어려워요. 기본적인 문장의 방향이. 구성이. 네. 예. 그리고 뭐 사과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과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히 이제 5.18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제 동원에 맞습니다. 관한 인식, 네. 또 우리 그 군 위안부에 대한 생각. 네.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본인은 윤석열의 희망이
이게 뭐 망가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야 된다. 거의 극운한동 119 법원 폭동 때 윤석열이 보냈던 메시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인 건데 대통령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철저히 고립됐다. 그래서 태극기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고 국민 통합을 망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으로서 폭넓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보수도 끌어안고 된다. 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민인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을 해임을 하면 그 바운더리에서 비슷한 보수를 또 찾아야 되는데 이번엔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사실 이게 대통령실에 상당히 심각한 도전 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실은 이 통합은 반드시 통합 그 비서관실은 보수 몫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는 보수를 다시 또 찾기 시작했는데 아유 난감하네. 거의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대통령의 그런 철학과 생각에는 굉장히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준욱 비서관이 만약에 이번에 그 물러나지 않고 사퇴하지 않고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받았죠. 그렇죠. 예. 그분이 결국은 나가가지고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를 정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강서구청장까지 돼버렸죠. 그렇죠. 제가 그때부터 네. 취재 편의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 김태우 너무 전- 기대했어. 그러니까.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맞아요. 현장 제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김태우 그 비서관이 제가 막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계속 도망 다녔어요. 이 식당 저 식당 이렇게. 김태우 행정관 진짜로. 네, 그 현장에서 그래서 후보님 잠깐 말씀 좀 네 바빠서요.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계속 피해 다녔죠. 근데 그분이 미친 그 폐악은 뭐 지금 정말 더 다 말하지 못할 네.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 사람을 뭡니까? 당시에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면 복권까지 시켜가지고 그렇죠. 다시 바로 내보냈죠. 네. 강서구청장에 네. 내보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고 그게 그 해의 원포인트 선거였어요. 전국에서 딱 그거 하나 선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엄청나게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했던 선거였고 원내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 전체가 매일 살았어요. 강서에서 안철수도 갔어요. 아예 안철수도 다 갔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민심이 굉장히 나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예. 그 포인트가 바로 김태우였는데 저는 만약에 이 사람을 계속 끼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맞아요. 제가 오전에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랑 통화할 때 이거 어떻게 끌고 가? 절대 그런 생각 없어. 그만 좀 조져. 기자들 무섭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다만 포인트는 이 사람을 추천한 인물이 이게 바로 이제 정규제의 논설이었던 그러니까 거고 네. 만약에 이분하고 상의 없이 그냥 해버리면 당신들 앞으로 우리랑 대화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거를 설득하는데 시간을 조금 달라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 정규현 주필이 여러 언론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왜 추천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쓰고 싶어하기에 추천한 것이다. 만일 강준욱 비서관을 공격해 무너뜨린다면 다음에는 이런 실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규재 전 주필과 소통하는 것은 10분 인정하고 좋은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런 추천까지 받아줄 때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 문제에 봉착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제가 뭐 기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직접 그 정규제 TV에 그 인터뷰하고 있어요. 네, 도나문로 땡땡길 취재를 갔었는데 그 바로 창덕궁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갔더니 책도 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뭐 기후였으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오래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창구가 될 수도 있겠다. 보수의 민원을 해결하는. 네, 그래서 뭐 적당한 시기에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그건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어떤 소통은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런데 네. 소통을 넘어서서 어떤 인사를 추천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 저한테 인터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가서 물어보세요. 이 책을 썼을 때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를 달라졌을 겁니다. 거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처럼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얼굴 맞대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이래야 통합이 되는 거지. 문 딱 닫고 너희하고는 대화도 안 해.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절 아니냐.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라라고 하시지만 그 책 내용을 종합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유튜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남긴 발언한 것들을 보면 종합해 보면 이거는 그 원칙 있는 통합, 그렇죠? 정의로운 통합.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이라는 발언을 하지만 이 정의로운 통합, 원칙 있는 통합보다 정의로운 통합이 훨씬 센 거거든요. 이 정의로운 통합에 걸맞는 인사냐. 여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퀘스천 마크를 찍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진 사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규재 전 주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로 열심히 도운 건 사실인 거고 네. 여러 가지 전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실제로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규재 전 주필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신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해왔던 겁니까? 뭐 사실 정규조 주필의 그 저희끼리 사석에 살면 그 별명이 꼴통이죠 원래. 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끼리 얘기할 때 한경이 사담할 때 한경이 이거 계시네. 생방송이에요. 우리끼리 아니고. 근데 이거 꼴통 욕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전에 나와요. 그렇죠, 사전에 그렇죠. 나오는데, 네. 뭐 보수 꼴통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분이 조금 그 이번에는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해주신 게 맞았어요. 계엄 때는. 그렇지. 계엄 네, 때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번 변명을 듣고는 이제 정규 주필한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첫 번째는 정규 주필이 이 책을 과연 다 읽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읽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야만의 민주주의를 네. 과연 다 읽었는가? 그러니까 기사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기사 보고 그리고 본인 추천이니까 본인한테는 좋은 소리만 하겠지. 사적에서는 그러잖아요. 사적에서 만나면 윤석열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김건희도 나름대로 푸근한 100만 원씩 105만 원씩 주고 윤영수 기자한테 그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네. 그러나 이제 공적 영역에서 판단은 달라야 되는데 정규재 주필 그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아까 생각이 바뀌지 않느냐 지금 가서 물어봐라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대묻고 싶어요. 지금 김계리 씨가 책을 내요. 나 생각이 바뀌었다. 나 이제 그 계몽 아닌 것 같다. 나는 국민 통합 필요한 잘못 생각했다. 한 것 같다. 네. 받을 겁니까? 전환기 씨가 이거는 4개월 후에 지금부터 4개월 전당대회 끝나고 올해 12월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국민의힘은 안 될 것 같다. 민주당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 자, 이 땅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네. 믿을 수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일제강점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밀정들 때문에 독립운동의 질서가 안 잡히고 막 우후죽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물론 이제 통합은 좋지만 원칙 없이 그냥 아무나 받았을 때 생기는 폐해와 폐단은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당장 그 김태우 씨만 그렇습니다. 보더라도 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한 통합은 곤란하다라는 것이고 정규재 주필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보수 없어. 니네끼리 해. 보수에서 갈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문제예요. 한겨레 같은데 이렇게 진영을 자꾸 갈라치기 하면서 말이야. 서로 통합하지 네. 못하도록 만든 이 언론의 폐단. 이제 과거의 이 문법을 가지고 낡은 이데올로기로 관성에 젖어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인사검증 보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데도 기여한 바 있다. 그거는 참 언론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반대의 그렇죠. 그 프레임으로 네, 설명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원칙 없이 다 받으라라는 거고 본인이 이제 성실하고 이런 사람 추천한 거다라고 하지만 불교계 인맥이 많고 그걸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 저는 스스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대통령실 내부 그리고 여권 안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만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정규재 네. 그 전 주필이 강준욱 비서관을 추천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돼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재 전 주필과 어떤 관계를 해야 해야 되냐? 선실은 두 개입니다. 지금처럼 만나도 된다 1번. 이제 거리를 둬야 한다 2번인데 지금 3,300명이 넘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응답자의 58%가
지금처럼 만나도 된다. 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거리를 둬야 한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어쨌든 팽팽한 가운데 어쨌든 간에 만나도 된다는 건데 이제 실체를 알았으니까 알고 만나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굉장히 열린 자세네요. 경향 TV의 네. 애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시각이 네. 많이 열려 있다. 당장 만나지 마라, 끊어라, 전화번호 지워라.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만나라. 네. 또 이제 소통해라.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그 이정주 기자도 오죽하면은 가방에 태극기 성적이 꽂고 그러니까요. 예, 취재를 해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특검의 첫 조사를 받는 날 가보니까 그 윤어게인 분들이 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께서 또 기자니까 이것저것 막 물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 시대를 사는 시민들이고 그렇죠. 네. 반대 진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나. 그러니까 네. 때로는 이게 좀 한심할 때도 있고 어떤 그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조선일보 같은 나쁜 언론들이 끊임없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뭐라 그래나 이렇게 못 만나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결심해서 통합비서관을 세우고 그 통합비서관 한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 보수 몫으로 두고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신호인데 아휴, 누구를 치냐. 혹시 그 친박 기자니까 친박 기자. 생각나는 사람 중에서 네. 좀 괜찮은 사람 좀 없습니까? 제가 따로 영화대로 연락하겠습니다. 아. 몇명 생각나는데. 아, 진짜로? 예. 뭐, 추천. 네, 추천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최소한 계엄에 관해서는 그렇지. 우리가 예.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통합할 수 있어요. 통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나치랑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정기재 주필도 이거를 낡은 이데올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역공작하시면 안 돼요. 그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지금 아니지. 이데올로기 무슨 이데올로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네.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기 좌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우파들은 가면 계몽령이라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제가 보수 진영에서도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알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보면서 이정주 픽. 이정주 왠지 이게 나중에 숟가락만 올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근데 제가 사실은 요거 혹시 인사사고 이분이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인사사고 이제 나면 제가 추천 안 한 거예요.